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LH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여권에게 확실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좀 다급했던지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고 3기 신도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조사하자. 근데 이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본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시장 후보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아니고.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 여당이 다수석이니까 뭐 가능성은 있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특검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도 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했지만 이 카드, 제안 카드는 모두 국회에 권한이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우선 뭐 다 수사가 끝나려면 한참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판세가 어디로 기우냐에 따라서 아마 좀 초조해서 크게 내놨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다 국회 소관이 있는 문제다. 그렇죠. 경찰 수단은 뭐 어떻게든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동시다발로 오늘 압수수색을 확 다 해버렸는데 경찰 수사는 도대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관련 수사의 주체, 책임자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입니다. 검찰하고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이게 이제 뭐 공직자 뇌물이라든지 그런 데로 간다면 검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경찰의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했음, 뭐 쪼개기 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비밀을 어떻게 취득했으며 그 비밀을 어떻게 누설했으며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부동산 투기하면 이제 돈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은 국가의 정보를 빼낸 거라고 봐서는 이제 정보의 흐름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군요.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 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다 검찰이 했던 거고 물론 검찰도 뭐 국토부나 또는 뭐 국세청이나 이런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은 경찰로서는 이렇게 큰 수사는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말이죠. 1기, 2기 이런 투기 수사를 검찰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검찰이 할 수 없어요. 법을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도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이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사 능력이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수사 주체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수사를 처음 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할 거고 뭐 국가수사본부장은 뭐 존병을 걸겠다, 모든 걸 걸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LCT 때문에 이렇게 뻥 터져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이제 LCT 의혹을 놓고 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고발과 고발에 대한 반박이 오가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박형준 후보는 상당수의 비리, 비위 의혹과 최측근 등의 해운대 LCT 특혜 분양 연루에 대해 부산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비리종합세트 박형준 후보는 더 이상 오명을 남기지 말고 즉각 부산시장 후보직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LCT 아파트는 특혜 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LCT를 샀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자, 지금 나선 사람은 장경태 의원인데 장경태 의원은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이제 간사니까 계속 이제 나서서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문제는 특혜 아니냐? 어떻게 LCT에 두 채나 갖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정상적인 거래로 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박 후보는 받아칩니다. 그렇죠. 이게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많은 시민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소 고발했는데 예. 공소시효에 임박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처분하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성명불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그 리스트 예. 특혜 분양의 리스트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박형준 뭐 후보라든지 등등이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장경태 의원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예. 박형준 후보는 반박했습니다. 4월 달에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것이다. 사실은 이게 뭐 빨리 선거 기간 동안 확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장경태 의원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아마 낼 것으로 보이고 박형준 후보 역시 근거가 없다면 없는 증거를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필요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그렇죠. 그 부분까지 아마 조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거 서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한 거와 뭐 중도금, 잔금에서 등기 넘어가는 것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면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건데 네. 다만 그게 갖고 있던 사람한테서 산 건지 아니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던 걸 뭐 또 분양을 했다든지 그렇죠. 그럼 또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특혜 분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싸게 넘긴다든지 예. 지분을 넘긴다든지 지분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양식이 됐을 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이 매매했던 거를 정확하게 언제 매매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했고 예. 본인이 밝히면 사실은 이건 사실 거의 뭐 사실 무근이 되는데 예. 후보 입장에서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선거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놀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LCT 대표는 강경엽 씨입니다. 네. 근데 이 강경엽 씨는 원래 LCT의 실제 소유주였던 이영복 회장의 검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가지로 또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LCT 지금 문제점은 검찰 수사 부분하고 계속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이 연관성이 지금 검사가 그 대표가 됐다 해가지고 LCT 대표가 됐다 해가지고 네. 뭔가 봐주기 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 아니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부분이 이게 계속하는 부분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불기소를 하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예. 그러니까 뭔가 검찰 수사하고 LCT하고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고 이 또 정점에는 그 수사했던 검사가 대표가 돼 있다. 사실 좀 어색하긴 어색하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 제기가 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한 사람이 그걸 한다. 그래서 이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맨 처음에 성명불상 뭐 해가지고 대충 넘어갔던 네. 부분들이 이제 결국 지금 와서 의혹으로 자꾸 커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수사를 할 때 확실히 사실은 그 43명, 뭐 40명 이상인데 공소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름을 밝혔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꺼려했는 걸 수도 있고 공소시효 때 임박했던 것도 문제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산의 박형준 이제 후보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과 관련해서 네. 사찰 문제가 걸려가지고 참 호되게 겪겠구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딸의 입시 의혹까지 터지는 그다음에 또 LCT 또 네. 특혜 분양 의혹이 터지고 계속 터지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건 허위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라고 그렇죠. 분명히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같아요. 네. LCT 얘기는 금방 했고요. 이 아이의 자녀의 그 입시 관련된 문제, 뭐 시간 상당히 꽤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죠. 입시하면서 구체적인 교수의 진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승현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일단은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거는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 선거 기간 동안 이 부분을 다 하기는 안 될 겁니다. 예. 김승현 이 교수가 어떻게 다시 또 얘기를 할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나 확실하게 뭐 울면서 얘기했다라고 네. 하는데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그 대학에 시험도 치르지 않았다. 네.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는 사실 금방 됩니다. 입학 원서 지원했는지 뭐 편입 시험을 하는데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김승현 교수가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사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시간 좀 지났지만 자료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또 박형준 후보도 또 고발당한 건 네.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4대강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이제 주가 됐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그때 사찰 불법적인 사찰에 대해서 틀림없이 홍보수석으로서 청와대 한 핵심으로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고발당한 상태죠. 혐의가 이 적용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이겁니다. 사찰 문제고 제일 처음부터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죠. 예. 근데 시간이 꽤 지났어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직권남용죄 같은 거 법리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죄로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똑같은 얘기인데 박형준 후보가 나 이런 거 한 적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선거 국면이니까. 선거 국면이니까 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같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 홍보기획관 하면서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고 문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이 직접 요청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로 지금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거기에 요청한 사람이 누구라고 딱 못을 그대로 박혔는데 적혀 있기 이걸 때문에 어떡하란 이거는 뭐- 말이냐 이제 이게 그렇죠. 고발한 사람들의 입장인 것 네. 같고 박형준 후보는 역시 전혀 모른다. 모른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